좋아요, 구독! 오른 코인들보다 우리가 좀 덜 오른 코인들에 집중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알트코인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가장 우량한 이 생태계에서 파생되는 프로젝트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기조 자체가 이 전통적인 금융에서 이제 기술 혁신에 의한 어떤 금융의 흐름들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점부터는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중요한 생태계 기반의 이 프로젝트들, 이 디파이 생태계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가장 많이 오른 코인들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 섹션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더리움 계열의 중요한 디파이 프로젝트들과 솔라나 계열의 중요한 디파이 프로젝트들, 그리고 수이 계열의 중요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많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보는 첫 번째 관점은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현물 ETF가 현재 승인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향후에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갑자기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이더리움에 스테이킹 조항이 빠져 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스테이킹 조항을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SEC 위원장이 게리 겐슬러가 이제 경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 새로운 후보들이 몇 명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SEC 위원 중에서 굉장히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순위로 헤스트 피어스라고 하는 크립토맘이라고 하는 이 헤스트 피어스 위원이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마크 우에다라고 하는 위원도 거론이 되는데, 실제로 헤스트 피어스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조항 못 넣을 이유가 왜 있지라고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당선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더리움은 아주 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이더리움에서 기반한 중요한 이 디파이 프로젝트들, 가령 뭐 에이브라든지 유니스왑이나 리더 파이낸스, 메이커 다오, 이런 프로젝트들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매수 추천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미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있고,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향후에 현물 ETF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솔라나 관련된 디파이 생태계에서 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방송에서 거론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규모들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몇몇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한 대여섯 가지 정도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수의 생태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분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수의 생태계에서 이제 앞으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제가 또 수의 생태계에서 수의 재단이 밀어주는 프로젝트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 상승세에서 유독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90%, 100% 오른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어떤 중심들이 이제는 이더리움에서 솔라나에서 수이 같은 프로젝트로 이제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더리움과 솔라나, 수이 같은 프로젝트 자체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지만, 이 기반의 어떤 프로젝트들 중에서 디파이 생태계 프로젝트를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정말 좋은 또 정보들을 함께 공유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더리움 ETF 사실은 승인이 됐는데도 가격 시세의 탄력을 받지 못한 게 이제 스테이킹에 관한 부분들이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게 해소가 된다면 이더리움의 이제 가격적인 흐름이나 또 이더리움에 관한 관점에 관해서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러한 사안들을 우리가 계속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RWA 코인에 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올 초부터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던 그런 또 섹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쪽에 관해서는? 우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레리 핑크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된다, 네. 블랙락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디파이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그 흐름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성을 생각해 보면은 RWA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WA가 한창 뜨겁다가 맞아요, 뜨거웠어요. 지금 조금 가라앉았고, AI도 마찬가지인데 뜨거웠다가 좀 가라앉았는데,
다시 뭔가 흐름이 이어지게 됐을 때 이 두 가지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뭔가 우후죽순 펌핑보다는 이제 AI도 그렇고 RWA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이 되는 프로젝트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몇 가지 이제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 네. 자, 보시면은 굉장히 RWA라고 하는 규모 자체가 많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RWA 시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만 좀 따로 떼서 한번 살펴보면은 네. 제일 상단에는 이 비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들어가고 있죠. 이게 블랙락의 비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이고 바로 밑에 USDY 그리고 OUSG라고 하는 요게 온도 파이낸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투자를 하신 종목인데 이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FOBXX라고 하는 게 이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내놓은 이 채권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가운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온도 파이낸스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또 대세가 될 만한 이 레이어 1은 어떤 것이 될까?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면은 역시나 이더리움이 이 RWA 생태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계속해서 펀더멘털이 약해져 있고 아직까지 레이어 1과 레이어 2 사이의 어떤 구조들을 더 명확히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다양한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스텔라 루멘이 이 프랭클린 템플턴의 이 상품을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 루멘이 있고 그다음에 솔라나 아비트럼 이런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RWA의 기반이 되는 레이어 1들도 주목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알트코인 투자의 흐름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 관련해서 좀 드릴 얘기가 너무 많은데 좀 꼭 이거 하나만큼은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우후죽순 펌핑되는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인스트림에서 어떤 것들을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들을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메인스트림에서 아직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은 요 프로젝트들을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령 비트코인 생태계도 지금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랠리를 하지 않았지만 향후에 비트코인이 더 많이 상승을 하게 되고 알트코인의 어떤 시장이 더 많이 뜨거워지게 됐을 때는 또 그 자금들은 비트코인 생태계로도 흘러가게 되겠죠. 그렇게 순차적으로 뭔가 아직까지 가지 않은 것들 중에서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가능성이 높은 것들 이런 위주로 투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RWA 코인에 관한 생태계에 관해서도 자세히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작가님께 추가적인 내용들 좀 전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저희가 그 이야기 좀 들어보고 오늘 시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단기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볼 때 단기적인 조정이 언제 올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요것들이 언제 올지를 한번 가늠을 해보려면은 기본적으로 온체인 지표를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움직임들을 볼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SOPR이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네.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인데 그 지표를 한번 지난 3월 정고점 때와 대비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가격이 그 구간들 그러니까 단기 고점 구간까지는 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UPL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요거는 시장을 갖다가 5단계를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정리해 준 지표인데 요것도 단기 보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아직까지는 요 밑에 한번 보시면은 네. 이 연두색 영역으로 아직까지 진입하지 않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어떤 상승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고점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과열되다 보면은 결국은 단기적인 고점을 터치해서 지역적인 고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구간들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걸 얘기를 해보면은 우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이걸 다 사고 팔고 이런 식의 움직임들보다는 본인의 원칙에 따라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매수 매도를 가져가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에 접어들게 됐을 때 조금은 더 진취적으로 수익 실현을 일정 부분 하고 진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우리가 더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올 남은 하반기 동안 그 내년 상반기 동안에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좀 단기적으로도 세우시고 중장기적으로도 세워나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좀 눈에 띄었던 부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한해서는 이제 매수매도 트레이딩의 관점은 이제 비율을 나눠서 하면 좀 좋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가치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년까지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죠. 네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세 상승장이 지났을까, 과연 올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제 그 흐름들이 나타나고 맞아요. 있는데 트럼프의 어떤 효과와 더불어서 사이클도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너무 단기적인 등락이 일일비 해가지고 막 떨어졌잖아 이렇게 슬퍼하시기보다는 좀 더 긴 안목으로 가져가시면은 이 대세 상승장에서 투자에 성공하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선물 시장에 관한 볼륨에 관해서도 작가님께서 좀 자료를 준비를 해주셔서 그쪽에 관해서도 시장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CME의 이 선물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월등하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요거는 고래들의 움직임인데 고래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가팔라지면서 대선을 기점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고래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신규 투자자들이 이제 유입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도 일반 개인 투자자처럼 소액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몇백억에서 뭐 그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한 번에 들어오는 세력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거기에 덧붙여서 개인 투자자들, 즉 리테일 투자자들의 투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은 선물 거래에서도 많이 선전을 하고 있지만 현물 거래를 위주로 해서 더 많은 상승세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의 상승은 레버리지에 의한 어떤 거품보다는 조금 더 어떤 건전한 현물 위주의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펀딩 히트맥 같은 거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난 3월에는 막 다 노랗게 돼가지고 다 레버리지가 최고점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알려줬는데 아직까지도 그 구간들이 아주 건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단기적인 조정은 올 수 있지만 지난 3월에 고점을 찍었던 그 지난 전고점 같은 그런 상황과는 아직까지는 차이가 있다. 요거를 온체인 지표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작가님께서 온체인 지표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오늘 너무 많은 데이터를 공유를 해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금 어지러우실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관한 온체인 데이터상의 총평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가능할까요, 작가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세 상승장으로 간다라고 하는 흐름들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장기 보유자의 움직임과 단기 보유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대세 상승장으로 접어든다는 것은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줄어들면서 단기 보유자 물량들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대세 상승장으로 돌입하는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흐름들을 과거 대세 상승장과 비교하는 겁니다. 즉 이 장기 보유자들 물량이 줄어들긴 했는데 과거 대세 상승장 대비로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가 요걸 봐야 되고 단기 보유자들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과거 대세 상승장 대비로 어느 정도 들어왔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대세 상승장의 정점을 찍었던 구간을 딱 찍어보면은 정말 귀신같이 장기 보유자들은 물량들이 바닥을 찍었고 단기 보유자들은 고점을 찍어서 이게 딱 크로스해서 정점이 될 때 가격도 정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해서 살펴보면은 지금은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갓 매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분배를 시작을 했고 3월 달에 계속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팔았는데 이 장기 보유자들이 판단을 한 거죠. 대세 상승장이 아니네 아직. 이렇게 판단을 하고 최근까지 계속해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표들 살펴보시면 고래들의 매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지표들이 나왔는데 그 물량들을 모았다가 이제 다시 매도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는 이제 막 이게 시작이 됐다는 거고 또 하나 강조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아까 NUPL 말씀드리면서 NUPL 지표가 정점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유포리아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유포리아는 극도의 행복감 이런 단계인데 이 유포리아 단계에 아직까지 진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것만 캐치해서 살펴주는 이 온체인 지표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뜬 거죠. 유포리아 존으로 들어갔다는 게 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황 자체는 지금 이제 대세 상승장이 갓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